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저는 전문대 졸업 후 운 좋게 준 종합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바로 취직이 되었어요. 아직 20대였기에 본격적인 직장 생활하면 여행할 시간이 없어질 듯 해서 정식 출근 전 혼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죠. 혼자 떠난 여행이기에 호텔이나 펜션은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워서 후기가 좋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게스트하우스란 곳은 낯선 여행객들이 함께 모여 자고 파티도 하는 곳이라 20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뜨거운 피를 가진 청춘 남녀라 그런지 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밤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파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내성적인 저는 그냥 구석에서 혼술만 했습니다. 그때 저처럼 혼술 중이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소처럼 크고 선한 눈망울이라 단숨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미처 그 사람의 느낌을 더 자세히 파악할 새도 없이 그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몇 시간 동안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뒤 싱숭생숭한 마음을 간직한 채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객실에 묵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담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남자랑 썸 타는 중이죠? 하면서요. 예상 외의 말에 깜짝 놀라 아니라고 손살에 쳤는데 그분들은 키득거리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저와 그 남자 연애운을 봐주겠다며 타로카드를 펼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3장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손은 본능적으로 타로카드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골라낸 제 타로카드의 그림을 유심하게 살펴본 한 여자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가시밭길일 것 같은데요?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귀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호감 있는 남자와의 궁합이 안 좋다는 말에 내심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또 포도밭길인데요? 라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 그 후 그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 그 여자가 용한 점쟁이 같더군요. 포도밭길은 모르겠고 정말 제 결혼은 가시밭길이었거든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은 학교 선생님인데 저는 3년제 전문대 나와 스펙이 별로라고 생각하신 거죠. 부유한 시댁에 비해 저희 친정은 가난했기에 저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전문대에 간 건데 학창시절 공부 못한 것처럼 취급하니 너무 억울했죠. 그래도 다행히 시누이는 저한테 먼저 말도 걸며 싹싹하고 귀여웠어요. 친정에서 무뚝뚝한 오빠들이랑만 지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귀엽고 발랄한 시누이 덕에 그래도 나름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항상 옷, 신발, 구두 등도 트렌디했고 잘 꾸미고 다녔답니다. 얼핏 보면 연예인처럼 보여 예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사회에 뛰어들며 돈 버느라 저 자신을 꾸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듯 누구에게나 애교를 부렸고 먼저 다가갔어요. 저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어려운 부탁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엄마, 나 이번 카드값 좀 메꿔주라.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비행기 값 좀. 엄마, 나 소개팅 나가는데 백화점 좀 가게 쇼핑값 좀. 하며 코맹맹이 소리로 온갖 애교를 부리며 시부모님께 시도 때도 없이
돈을 타갔거든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누리고 있는 시누이가 참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후 저의 가시밭길은 시어머님이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로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했기에 저는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관절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져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완치 불가능한 병이었죠. 약기운이 떨어지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나중엔 침대에 내내 누워 생활해야만 하는 병. 그런 무서운 병이요. 물론 증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몇 년 사이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파킨슨병 진단 소식에 식구들은 모두 침울했고 특히 남편은 안 피우던 담배까지 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뭐라도 힘이 되고 싶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내가 다니는 병원으로 재활치료 받으시게 하자. 파킨슨병도 재활 꾸준히 하면 효과 있으니까. 다행히 시댁과 제 직장이 가까워서 어머니는 매일 저희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님의 굳은 몸을 풀어지게 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더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누이까지 모여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언니 얼마 전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 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시누이 상태는 많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날따라 저도 참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부탁을 한 게 처음이라 그냥 거절도 못하고 응했어요. 그렇게 시누이가 아프다며 엄살 피우던지 말던지 저는 묵묵히 아프다는 부위를 잘 풀어주었고 시누이가 잠깐 화장실을 갈 동안 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누이로부터 톡 하나가 왔습니다. 야, 완전 내 전용 안마사야. 너도 언제 받게 해줄게. 덩치가 곰처럼 커서인지 누르는 힘이 좋더라고. 오빠가 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랑 결혼했나 했더니 나름 쓸모가 있네. 라는 내용이었어요. 톡을 보자마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누가 봐도 그건 제 험담이었죠. 이어 시누이는 친구에게 보낼 톡을 저한테 잘못 보낸 걸 알고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언니,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너무 화가 나 시댁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안마사요? 제가 이 집에 안마사로 들어온 줄 아세요? 저도 엄연히 물리치료사라는 전문 직장인인데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세요? 그럼 아가씨는 그냥 옷 파는 상인이잖아요. 하면서 온갖 분을 쏟아냈어요. 화를 내던 중 빨갛게 달아오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자기 딸 면박 줘서 화가 났나 보다 생각하던 중 갑자기 손을 하늘로 들더니 저한테 다가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짝 소리는 시누이 쪽에서 들리더군요. 아, 엄마 미쳤어? 새언니를 때려야지. 왜 나를 때려? 그 병이 오락가락도 하는 병이야?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맞아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씩씩댔고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참에 잘됐다. 그 돈도 안 되는 온라인 쇼핑몰 때려치고 네가 집에서 나 간병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으려 해?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무개념으로 행동하면 너 시집갈 때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씩씩거리던 시누이는 돈 이야기에 움찔하더니 얼른 저한테 미안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딸을 부족함 없이 키웠더니 애가 저렇게 못 배운 애처럼 컸다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병원 외에도 집에까지 와서 자기 치료를 도와준 거 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그동안 오해가 풀리면서 꽁꽁 얼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는 저한테 계속 받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저 고생시킬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어머니 고집이 하도 강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걱정이더군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평일엔 집으로 간병인이 와서 어머님을 보살펴주는데 주말엔 간병인이 쉬어 남편이랑 시누이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돌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날 어머니께서 보행기를 혼자 끌고 가다 그만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옆에서 봐주어야 할 시누이가 이어폰으로 음악 듣느라 어머님이 넘어진 후에 크게 비명을 질러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머니 보살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입원 중인 어머님을 보고 너무 속상해 아가씨를 호되게 혼냈고 아가씨는 지가 딸이야 뭐야 하면서 입을 삐죽이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화가 나 입원실을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야, 나 너 때문에 열받아서 급하게 나가다가 문 있는 줄 모르고 크게 이마 찧었어. 내 예쁜 얼굴 흉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다 다친 거 너 때문이니까 엄마 간병은 네가 해. 어차피 네 일이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거잖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어머니 속상해할까봐 시누이 전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다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쉬셨죠.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님의 상태를 보며 갑자기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마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물론 평일엔 간병인이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제가 봤을 땐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진심으로 설득을 했죠. 어머니 몸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얼굴 표정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셨거든요. 손도 덜덜 떠셔서 혼자 식사할 수도 없었거든요. 교양 넘치고 카리스마 있던 시어머니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앉았다 일어나면 푹 하고 넘어지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도 하고 돌처럼 굳어가는 몸을 풀어드리면서 5년을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버님은 직장도 안 다니시면서 뭐가 그리 바쁘신지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셨고 시누이요. 카톡 보니 신나게 맨날 어디 놀러 가던데 시어머니 옆에는 한 번도 오질 않더군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은 제가 딸, 시누이가 며느리인 줄 알더라고요. 친정엄마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게 평생 한우로 남아있었나 봐요. 저도 그 일이 아픈 일인지라 애써 외면하고 살았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알게도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낯선 분이 와 계셨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귀티나는 차림에 조금은 어눌한 한국말로 보아 재미교포분 같았어요. 알고 보니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의 동생분이셨고 미국에 산 지 오래되셨는데 그동안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다가 어머니께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 땅을 밟으셨다고 해요. 언니가 네 칭찬 지겹도록 해. 다 외울 정도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친척들 다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시누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엄마 벌써 가면 어떡해 나 무서워 하면서 통곡했는데 식사 시간 땐 어찌나 잘 먹던지 밥을 2공기나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상심이 커서 밥도 며칠 동안 거의 못 먹어 쓰러질 듯 했는데 본인은 소화 안 된다며 가스 활명수까지 마시며 이것저것 주워 먹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누가 보면 자기 엄마 장례식이 아니라 뷔페에 놀러 온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유품 정리를 하려고 시댁에 들렀는데 시누이가 웬일로 자기가 어머니 옷을 태우겠다며 언니는 고생했으니 그만 집에 돌아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딸의 도리는 다 하려나 보다 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시누이한테 남긴 통장이 있다고 해 그거 받으려고 시누이가 집에 갔던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한테 무슨 보상을 받자고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어머니한테 물리치료사, 안마사였던 걸까요? 저한테 느끼는 고마움의 눈빛과 미안함은 다 연기였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허탈감이 들었어요. 그래, 뭐가 어찌되었건 어머님께 딸은 딸이니까 그거라도 해주시면 철없는 딸 남겨두시고 가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하셨겠지. 스스로 위로했죠. 그런데 그 후 시누이한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새언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통장 인출해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돈이 하나도 없던데요? 엄마가 딸인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실 리 없고 새언니가 이거 중간에서 채갔죠? 하며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저를 계속 추궁하더니 아무런 소득이 없자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이모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희 시누이한테 얘기 들었지? 그거 빈 통장이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돈 욕심 많은 자기 딸이 어머니 몫의 재산을 분명 달라고 할 것이 뻔하기에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것 없다는 뜻으로 빈 통장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여러 개의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언니가 나한테 맡기고 간 통장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는 딸 바보라. 분명 이 통장을 자기 남편한테 맡기면 딸한테 줄 거라면서 내가 대신 너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편지 한 장도 건네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남기신 편지라면서요. 천천히 종이를 펼치자 힘없이 삐뚤빼뚤 써내려간 어머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죠. 며느라기야,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너한테 만난 밑반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 가는구나.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로 나를 보살펴줬던 우리 며느리. 내 남편이랑 딸도 나를 귀찮아했는데 너는 내 딸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살펴주고 고맙다는 말도 부족하다. 그 통장들은 내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다. 너 필요할 때 쓰고 친정 어려우면 친정 도와주고 그러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며느라기 행복하게 살길 기도할 테니 나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 아들이 너 같은 아내를 둬서 참 다행이다. 고마워 며느라.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순간 어머니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통장을 열어보니 말도 못하게 큰 액수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 돈이 어머님 목숨값 같아 한동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두고 있었죠. 시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예상 밖에 아버님까지 시누이한테 등을 돌리자 이제는 저희 남편한테 달라붙어 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톡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직감일까요? 무슨 일이냐며 주고받는 톡을 확인하니 참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 엄마가 요새 너무 보고 싶다. 이제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하늘 아래 오빠랑 나밖에 없는데. 라는 둥. 오빠, 파킨슨병도 유전이라는데 나도 그런 병 걸리는 거 아니겠지?
몸도 좀 떨리는 것 같고 무섭네. 그래서 요즘 일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나 돈 좀 주면 안 될까? 라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핑계로 마음 약한 남편을 꼬드겨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어머니께 못해준 거 동생한테라도 챙겨주며 마음의 빚을 갚으려는 듯 내용 살펴보니까 몇 달 동안 남편이 몇백이나 줬더라고요. 어찌할까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폰을 뺏어서 제가 톡을 썼어요. 이제 용돈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엄마 돌아가시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그랬니? 이제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런들 엄마가 다시 살아오시니? 하늘나라에서도 엄마 눈 편히 감으시게 철 좀 들어라 제발. 그리고 너 몸 떨리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래. 술 좀 작작 마셔. 라고요. 톡 보내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한테 남기신 빈 통장 이야기하며 어머니도 시누이가 정신 차리길 바랄 거라고 따끔히 충고해 줬습니다. 그 뒤론 남편도 시누이의 용돈을 끊었고 시누이는 집에서 자길 버렸다며 난리치더니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도 망하고 월세로 살고 있던 집도 나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다니더군요. 아직도 어머니 모신 낙골당 한번 가지 않은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인데 기일도 챙기질 않다니. 가끔 시아버지 찾아가는 것도 돈 달라고 뗐을 때만 얼굴 비추더라고요. 하늘에서 이런 시누이의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언젠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죠, 뭐. 그리고 예전에 타로점에서 나왔던 가시밭길과 포도밭 이야기 진짜였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시골에 있던 포도밭을 정리한 돈이었거든요. 나중에 시이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소름이 쫙 돋던지 그때 그분 연락처를 얻어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혔는데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 중 일부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사후 세계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범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곳에선 부디 어머님이 병 때문에 찡그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